이 사람들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했어요. 막 이런 거 있죠. 막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마지막 연애가 언제? 나한테도 좀 물어봐줘. 안녕하세요. 심리학 꿀팁의 박량입니다. 제가 요즘 연애, 호감, 사랑을 싹트게 하는 법, 매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얘기해줄 때 잘 들으세요. 아무튼 오늘은 어둠과 동공, 그리고 사랑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공이 뭔지 아시죠? 눈에 있는 거. 제 눈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아마 옛날에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빛이 많으면 빛을 좀 이렇게 덜 받아들이려고 줄어들고, 빛이 없으면 빛을 좀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려고 막 동공이 커지고, 이런 거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친구가 동공이라는 친구예요. 제 친구는 너무 작긴 한데, 아무튼 어두운 바나 클럽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곳들은 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이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죠. 그런데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클럽을 질리도록 가면 그런 것도 없기는 해요. 물론 이런 곳에서의 음악이나 술 같은 거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어두운 조명이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둠이 연애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실험으로 증명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험은 거겐이라는 사람이 한 실험이에요. 이 실험은 생면부지의 남녀, 처음 본 남녀 8명을 같은 한 방에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이 8명을 같은 한 방에 몰아놓고 1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관찰을 한 거였습니다. 물론 이 실험 비교를 하려면 조건은 2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환한 방에서 이루어진 실험이었어요. 되게 밝은 방에서. 환한 방에 들어간 8명은 우리가 평소 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1시간 중에 55분은 대화가 끊이지는 않았지만 대화 내용은 사무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어요. 직업이 뭐예요? 어디 사세요? 이런 대화 있죠. 진짜 안 친한 사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화할 때는 어느 정도 거리를 좀 이렇게 두고 앉아서 신체적인 접촉 같은 건 없었어요. 아쉽게도. 두 번째 조건은 피험자들을 어두운 방에 몰아넣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두웠냐면 이 어두운 방에 사람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적외선 카메라까지 등장을 했다고 해요. 처음 30분 동안에는 이 환한 방 첫 번째 조건의 사람들과 별로 행동 양상이 다르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30분쯤 경과를 하니까 자기네들도 모르게 신체적으로 좀 가까워진 거예요. 너무 부럽게 나도 이런 실험하게 해줘. 아이비 노래 아시나요? 터치미? 그리고 끌어안는 경우도 발생을 했고요. 대화 내용이 아까 환한 방의 사람들은 좀 사무적이었던 거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했어요. 이런 거 있죠.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마지막 연애가 언제? 나한테도 좀 물어봐줘. 자, 이런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유대감 형성입니다. 갑자기 원시시대 얘기를 좀 할게요. 원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은 어둠에 조금 긴장하도록 진화를 해왔어요. 아무래도 원시시대의 낮에, 환한 낮에 짐승들한테 공격받는 것도 위험하지만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짐승한테 공격받으면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낮보다는 밤에 조금 더 긴장을 하도록 진화가 된 거죠. 이렇게 좀 긴장된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 좀 의지가 되겠죠? 나한테 기대. 제가 유혹 에피소드에서 상대방을 유혹하려면 어느 정도의 역경을 함께 극복하면 도움이 된다고 했죠. 물론 어둠이 엄청난 역경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유대감이나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공의 크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뇌는 주위가 어두우면 동공을 좀 확장시켜가지고 사물을 잘 보게 합니다. 자, 이 동공 요인을 설명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 토막 상식을 알고 가실게요. 심리와 신체는 상호간에 영향을 주는 거 알고 계셨죠? 심리가 일방적으로 신체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은 신체가 심리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라고요? 자, 이런 실험 들어보셨나요? 펜을 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내가 펜을 이렇게 물고 웃고 있는 얼굴을 만들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거죠. 이렇게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니었나요? 확인이 잘 안 돼서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펜을 물고서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내 기분이 아무 이유 없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 말은 그 신체적인 행위도 내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동공으로 돌아옵시다. 사실 무엇인가에 놀랐다거나 긴장하는 것만으로도 동공은 커지죠. 이유가 뭐가 되었던 내 동공이 커졌다는 것 자체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좀 더 쏟게 만들고 지금 이 상황에 집중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 사람의 동공을 좀 커지게 하면은 나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도 동공을 커지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또 사람들은 큰 동공에 매력을 느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실험에는 사진이 2장이 필요했는데요. 사실 이 두 사진은 같은 사진이에요. 겉으로 보면 거의 같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랐냐면 하나는 원본, 나머지 하나는 원본에 동공을 좀 키운 그런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딱 보면은 뭐가 다르지?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사진을 준 거죠. 그런데 이 2개 사진을 딱 주고서 피험자한테 뭐가 더 좋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피험자가 이 동공이 좀 더 큰 사진을 매력적이라고 이렇게 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자세히 안 보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대충 딱 보고서 그냥 뭔가 이쪽이 더 느낌이 좋네, 동공이 큰 쪽이 느낌이 더 좋네, 동공이 커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느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피험자는 그냥 직감적으로 딱 봤을 때 그냥 이쪽이요, 이쪽이 좀 더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광고 사진들을 자세히 보면은 모델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모델의 동공을 인위적으로 좀 키워놓은 사진들이 많아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관찰해보세요. 자, 오늘은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꿀팁에 대해서 얻어가셨죠. 사실 심리학 꿀팁 채널은 사랑만 다루는 채널은 아니긴 한데 어쩌다 보니까 요즘 사랑꾼이 돼버렸네요. 여러분이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궁금했던 심리학적인 현상들을 한번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에피소드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소재 국어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